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뜨겁죠? 날씨도 뜨겁고 증시도 뜨겁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계좌는 그래도 좀 살아나는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갈 여유 충분히 있으니까요. 먼저 그렇게 결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 먼저 이번 주 너는 어떻게 이번 주 한 주를 평가를 할 것이냐부터 가보죠. 한마디로 이번 주 정리를 하자면요, 5일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건드리지도 않고 지지하는 흐름이 한 번 나왔다가 전반적인 업종 테마별 순환매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말이 좀 어렵죠? 종목별로 한 종목이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 보니까 떨어지던 종목이 떨어질 때 올라가고 다시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하면서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즉 계단식으로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도 그렇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추세로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장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어? 악재가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호재로 됐다. 이제 그렇게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부터 여태까지 올라온 이유가 그거예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았어? 그러면은 야, 이거 긴축이 되는데 이거 긴축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올해 다 올리고 오히려 내년에는 뭐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악재가 둔감하고 있어서 호재에 민감한 시장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그래도 여러분 계좌 많이 불지 않았나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다음 주 그러면은 한마디로 너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아직 저평가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600을 하회하는 이거 한 2달 됐죠?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떨어뜨린 이유가 뭐예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긴축 부담이 있다. 두 번째,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실적이 의외로 좋네? 아직 저평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진 이유가 해소를 시켜야죠. 그렇다면 제자리 찾는 상승이 더 나올 것 같고 호재를 찾아서 목마른 증시, 요즘에 보면은요, 요맨한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였는데요. 실적이 예상치 못 미쳤어요. 살짝.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적 그래도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 분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급등을 시켜버려요. 시장은 호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재료만 있어도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다음 주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거 있죠? 업종 테마별로 순환매로 계속 종목별로는 이렇게 교차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어제 카카오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조정 줬어요. 어저께 조정을 주었었던 태양광 업체가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서로 교차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 전반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가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손실이 나올 수 있고요. 손실 2배.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여기에서 팔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을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아서 여기서 사. 매번 손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그리고 다음번에 올라갈 종목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잡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부터 살펴가죠. 미국 증시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달러 강세 안정이 됐죠.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드디어 가장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유가죠. 이 유가가 90불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생각되는 게 뭐야? 야, 인플레이션. 얘 부담이 줄어들죠. 부담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갔었는데 더 큰 게 나올까라고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빅 스텝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빅 스텝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보단 작은 거죠. 거기다가 베이비 스텝까지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악재가 완화된다라는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부담은 이제 없어요. 그럼 뭘로 올라갔느냐? 실적. 만약에 인터넷 관련 뭐 메타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도 같은 종목들 올라가고 미국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경제지표 뭐 이런 거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S&P 보시죠. 조금 올라갔어요. 나스닥 보시죠. 올라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 하나 하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 우려 부담이 있다면 IT 종목은 안 좋아요. 그래서 하락을 해요. 근데 금리 인하해? 인하는 아니죠. 금리가 상승하고 그 기대감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금리 부담 이제 이만큼 떨어지면 다 완화된 거 아니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스닥 똑같죠. 그런 부분에서 상승하는데 여기에서 나스닥은 위험자산과 동행하는 성질이 있어요. 위험자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신흥국 같은 경우 위험자산에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아닌 건 뭐야? 달러야. 그리고 다우지수, 그 다음 S&P. 위험자산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약간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1,300원을 기준으로 주 초에는 1,31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떨어지고 오늘까지 떨어져서 1,3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거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겠는데? 했는데 보시죠.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드렸죠. 환율이요. 고점 쳤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점을 쳤다라는 거 가정하에 그 가정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안 오겠지 뚫고 최소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 체크 이해되시나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한번 눌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제가 제시했었던 부분 있죠. 5일선을 타고 가요. 5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승 추세로 가요. 물론 상승 추세는 파동에서 봤을 때 떨어질 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봐도 똑같아요. 5일선이 거의 상승 추세적으로 상향하고 있죠. 거기다가 21선도 돌아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더 긍정적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뚝 떨어진 바로 이 부분이 의외의 급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PBR이요. 0.9배 수준이거든요. 9점 몇 배.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부분은 뭘로 해석해야 돼?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적이 안 좋았다면 이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PBR이라든가 PER이 높아져 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 제자리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2550과 2600 이 사이는 1차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여서 다시 가든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도 같은 맥락인데요. 코스닥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약바이오 최근의 상승 그리고 저점에서 먼저 올라간 상승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한몫을 했어요. 여기에 2차전지도 있죠. 그 다음에 IT 소부장이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험자산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주식시장에 매도세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좀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수급에서 보면은 여전히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외국인의 매수가요. 여기 보시죠. 프로그램인데요. 비차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익은 뭐냐면요. 차이의 이익. 선물과 주식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요. 비차익은 뭐냐면 선물이랑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하죠. 많게는 200개 종목, 작게는 5, 60개 종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 종목을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오늘 나 1,000억만 살 거야. 프로그램 딱 해놓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펀드 자금 유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외국인의 매수와 이게 거의 비슷한 시즌에 들어와서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 보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던 게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선물 옵션에서 단타를 치고 있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고요. 매수 매도 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닥 그냥 단타만 쳤네요. 옵션 포지션은요. 나쁘지 않아요. 오늘 콜옵션 매도가 나왔지만 그냥 그렇고요. 풋옵션도 같은 매도가 나왔으니까 한 방향의 포지션을 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얘네들이 자금으로 들어오면서 완급 조절하는 상태구나.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종목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테마별 순환매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찜찜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드디어 어저께부터 언론이나 아니면 TV에 이제 갑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부분이 좀 찜찜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2300 왔다 갔다 할 때 2000 더 깨집니다.
여기서 바로 깨집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매도하시고 위험 관리에 치중해야 됩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매수하라고 하네요. 이제 또 여기 떨어지기 시작이, 좀 떨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매도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요.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못 버린 종목, 손실 본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견뎌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매도해야 될 때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갈 여력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특징이 확실한 거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미국 증시와 연동한다는 거. 에이, 미국 시장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저도 뭐 그렇게 어느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문제는요, 업종 테마가 그렇게 움직여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어제 새벽에요, 청정에너지주가 하락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청정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하락했죠. 오늘 새벽에 또 올라갔어요. 아시죠? 청정에너지 관련주 오늘 또 급등했어요. 바이오주 오늘 올라간 거 이유 있죠. 코로나 확산세. 그런데 그 저변에는 미국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모더나가 급등을 하고 오늘 또 올라갔거든요. 연동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닥을 잡은 낙폭과대 대형주.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런데 떨어져서 아직도 이렇게 있는 종목이 있네. 실적? 별로 안 좋긴 한데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제자리를 어느 정도는 찾는 흐름.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였어요. 네이버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데 네이버도 실적 그닥. 근데 올라왔단 말이죠. 크래프톤 그닥. NC소프트 그닥. 다음 분기에는 좋겠지. 연말엔 좋을 거예요. 왜? 신작이 나올 거니까 연말엔 좋을 거예요. 신작 모멘텀이 있어요. 언제는 없었나? 그거는 갖다 붙이는 이유고요.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 종목이 자기소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 하나. 내가 가진 종목 하나 있는데 얘가 부도는 날 것 같지 않아.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요새 다른 종목을 하는데 못 올라가. 조금만 견뎌보세요. 이런 형식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뒤풀이로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실적 발표를 딱 안 좋게 내보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오늘 쉽니다. 오늘 쉰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히려 최근엔 더 강했어요. 그런데 어제만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낙폭 과대 안 움직였잖아요. 이거 보시죠. 6월 달부터 안 움직였어요. 네이버 볼까요? 안 움직였어요. 6월 달부터. 그러다가 7월 들어서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낙폭 과대. 근데 지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크래프톤이요. 이게 제자리였어요, 계속. 그러다가 실적 좋았냐? 그닥. 근데 신작 모멘텀이 있대요. 올라가요. NC소프트. 똑같죠? 오히려 급락 이후에 옆으로 쉬었다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반대로 보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청정에너지 하나솔루션 한번 보시죠. 오히려 얘는 5월 달에 급등했어요.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러다가 6월 달에 좀 빠지니까 빠졌는데 먼저 올라갔죠.
먼저 올라갔어요. 언제부터? 언제 저점 찍고? 7월 중순에 저점 찍고 7월 중순에 저점 찍고 쟤는 쭉 올라갔어요. 고점 다 베끼고. 예, 제자리 찾는 흐름이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그동안 고생시킨 종목이 있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요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도 종목군을 체크를 한번 해보죠. 미국 모더나 급등에 따라서 불을 지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뭐가 있죠? 예, 코로나 재확산. 코로나가 10만 명 갔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뭐 7만 명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11만 명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며칠 지속되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 거기다가 모더나가 급등에 연동돼요. HLB,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그리고 진단키트 등 이런 종목들인데요. HLB가 최근 들어서는 셉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상황이 좋다 보니까 돈방된 상황이 낫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너무 따로따로 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 제약사마다 가지고 있는 약품, 물질, 그리고 임상 실험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따로따로 움직이긴 하는데 전반적인 업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업황에 따라서 다 같이 그래도 조금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 HLB가 대장주로 나섭니다. HLB를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고점을 베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5일선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폭은 작지 않았는데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상승하면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이 종목 한번 보시죠. 한미약품인데요. 안 움직였죠? 개별적인 다른 이슈 있느냐?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4.6% 상승합니다. 뉴스에는 새로운 뉴스가 분명히 있어요. 나왔지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순환매 흐름에서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거, 시장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상승 이유 신문이고 방송이고 많이 나옵니다만 결국에 갖다 붙이는 거고, 과연 이거 가지고 올라갈 이유가 되나? 오히려 악재 아닌가?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지금은 장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 실적이 그래도 나름 나오는, 그래도 미래를 한번 기약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점에서 이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도 종목군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이 있죠. 대체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리고 또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K방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장에 주도주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잠시 쉬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또 나타났네요. 잠시 쉰 줄 알았는데요. 오늘 또 급등하면서 고점대 다 갖다 놓고 또 달리기 할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하나솔루션입니다. 앞서 잠깐 봤는데요. 미국의 한반도의 6배 되는 태양광 시설을 앞으로 만들겠다, 계획 중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6배요. 야, 이거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400조를 퍼붓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여러분들 또 플러스 알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미중 충돌이 있다 보니까,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제안하는 게 있었죠. 식료품은 풀어줄까 말까. 이거, 그리고 광산, 뭐 이런 부분, 원자재는 풀어줄까 말까 하는데,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인권 문제 때문에 못 해줘.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중국산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중국 규제 수혜가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태양광은 오늘 올라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요. 보시죠. 이번 주 조정 주는다 했더니 올라가요. 어제 쉬었던데 오늘 올라가요. 이게 순환매. 현대에너지솔루션. 단번에 이거 한 60% 이상 올라갔어요. 하나솔루션. 단번에 50% 올라갔어요. 이게 주도주죠.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더 주도주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CS 윈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좀 붐이 일었다면 이 풍력 쪽은 북유럽 쪽에서 많이 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그러면서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굴곡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게 이 고점에 딱 갖다 놓고 끝났네요. 오늘 종가상. 다음 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군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관련 ETF들이요. 고점을 뚫고 가고 있어요. 그런 점 기억하신다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슈가 아니구나. 동국 S&C입니다. 이 종목 코스닥의 가벼운 종목이고 해상풍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풍력 쪽에 작년에는 수주가 별로 없었어요. 정부에서 밀어준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다시 이쪽에 풍력 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시 지원서를 할 수 있다는 뉴스, 이슈가 살짝 나왔어요. 오늘. 그런 점에서 올라간 이유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K방산의 주도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도주로 나선 것이 현대로템. 쉽니다. 이번 주 쉬었어요. 분명히 쉬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차라든가 열차요. 이런 쪽에 또 다른 사업 부분도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방산 플러스 알파 얘네들도 있다란 말이죠. 쉽게 꺼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번 주에 한 번 더 빠지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또 급등을 했었죠. 지난주에.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 자회사로 분리되어 있었던 한화 방산 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처럼 한다는 것이 호재로 나타나면서 기관 쪽에서 세게 붙었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또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또 있었죠. 그 부분에 우리나라 투자, 물론 저 먼 얘기,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흐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라든가 호주, 동부 유럽, 여기에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호재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 가운데 LIG 넥슨도 있죠. 요번에 실질적으로 헝가리에 이러한 수혜를 받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고점 때 뛰어넘었어요. 조정을 주긴 줬죠. 근데 오늘 제자리 갖다 놨어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태양광, 풍력, K방산 다 그렇죠. 쉬는 듯 했는데 제자리 갖다 놨어. 급등 이후에 주도 가능성 여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다소 아쉬웠었던 것이 조선주예요. 현대중공업도 저는 방산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군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군함 만들면 세계에서 최고의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최고 강점을 가진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해군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죠. 이것도 K방산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부로 풍력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조선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요건이 충분히 되는데 어제 좀 하락이 나왔죠. 어제 이거 이유가 하반기에는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얘기 항상 나왔어요. 이때도 나왔고요. 그런데 수주는 계속 더 돼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 조선가 여전히 고공행진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여기에 납품되는 원자재 가격은 고점 치고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실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선주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 미포조선이 좀 더 가볍죠. 예, 그런 점에서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주도주 역할은 분명히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기대할 수 있는 이번 주 상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전략 살짝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전략은요. 항상 아시죠?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합니다. 라이브로 하는데요. 한 주 증시 일정,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일정과 함께 핫한 이슈로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 다 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한번 와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니까 꼭 와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VIP 회원 제도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문자 회원도 있고요. 유료 회원 가입 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로 상담, 전화하면 안 받아요. 문자 전용 전화번호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전화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핫한 여름입니다. 핫한 증시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내일부터 휴일인데요. 휴일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핫하게 한번 만나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